자, 이제 그 파일 처리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해봐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일단은 저장할 위치를 한 게, 파일에 저장할 위치, 한 게 프라이빗 변수로, 여기서만 있으면 되니까 프라이빗 변수로 쓰겠습니다. 쓰시고요. 그 이미지를 저장할 것이 스트링 타입입니다. 스트링 타입으로, 이제 패스, 저장할 위치는, 패스는 이렇게 써가지고, 쌍따옴 찍고 세미콜론. 그 슬래시부터 저희가 보면 업로드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업로드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슬래시 이미지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전부 다 집어넣겠다. 되시겠죠? 여기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실제적으로 처리되는 위치는 요 저장 위치인데, 이제 더 이상 수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파이널 붙이는 거죠. 파이널. 얘가 수정이 안 돼요. 변경하지 않을 거예요. 얘는. 얘 프로그램 10번 했더라도 변경이 거의 안 되시죠? 변경될 것 같으면 이제 다른 데서 파일을 불러다가 세팅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어느 위치다 하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쓰는 순간 이제 이 패스에 해당되는 것은 올 대문자로 써라. 이렇게 파이널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 올 대문자로 좀 써주세요. 올 대문자로 써 있으면 아 얘는 파이널 변수다 이런 얘기예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이널 변수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바에서는 그렇게 묵시적으로 소문자로 쓰셔도 되는데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냥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일의 저장 위치는 파일의 저장 위치인데 여기는 웹에서 사용되는 상대적인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거는 웹에서 사용되는 상대적인 위치예요.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한다. 근데 얘가 하드디스크에서 어느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해킹해가라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내 컴퓨터 파일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중요한 거 막 넣어놨어.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한번 들춰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 독일에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저희가 연결을 이렇게 요 위치 지금 이제 웹 app 위치 요겁니다. 여기를 이제 슬래시로 쳐서 슬래시 밑으로 업로드 만들고 거기 업로드 밑에 이미지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겠다만 지정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폴더를 오픈시켜 주겠다까지 설정이 돼야 돼요. 폴더를 오픈시켜 주겠다까지 설정이 돼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프로그램상은 제가 이제 없으면 만드세요. 이제 얘를 만약에 폴더가 없으면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처리하는 게 좋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이런 얘기인데 그 여기는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워크스페이스는 작업 공간, 소스가 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서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럼 폴더 위치는 어디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얘를 그 정확한 위치를 찾는 메소드가 있어요. get real path라고 해서 저희 컨텍스트 어플리케이션 쪽에 보시면 그게 나온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워크스페이스 이니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저희가 워크스페이스 밑에 워크스페이스가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서 코딩을 짜는 거는 여기는 이제 원본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파일을 올리세요. 그럼 이쪽으로 안 들어가요. 파일 올리세요. 그럼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저희가 만약에 EX00입니다. 그 다음에 SRC입니다. 그 메인에 웹 app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쪽이 안 들어가고요. 그럼 어디 들어가냐? 얘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스프링 워크스페이스 안에 점 메타데이터라고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플러그인스 중에서 org eclipse.wst.server wst.server의 코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서버 지금 현재 서버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템프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얘는 임시로 돌리는 테스트 하는 서버다 이런 얘기예요. 테스트를 위한 서버. 아시겠죠? 이게 영구적으로 운영 서버가 아니에요. 운영 서버는 어디 있냐면 저희가 운영 서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톰캣 폴더입니다. 그 C 드라이브 밑에 톰캣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톰캣 폴더 밑에 보면 그 웹 FPS가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얘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위치가 운영되는 위치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지금 테스팅하기 위한 거니까 템프 0, 템프 0, 템프 1 이런 식으로 서버를 두 번째 만들면 템프 1, 템프 2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템프 0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그 웹 FPS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내용이 없는데 그 이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쪽에 그 보셔야 돼요. 그 템프 WTP 웹 FPS가 있는데 프로젝트 있고요. 여기 리소스가 있죠. 여기다 이제 올려주니까 아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폴더 만든 게 생기고 이쪽으로 올려지겠구나라는 거예요. 올려지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파일 시스템은 이 상대적인 위치로 저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파일을 저장하려면 파일을 저장하고 싶어요. 저장하려면 윈도우나 리눅스 시스템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위치가 필요합니다. 절대 위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절대 위치가 저희는 이제 운영 서버의 절대 위치와 지금 이제 그 테스팅하는 그 폴더의 절대 위치가 틀려요.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로 작업하고 있는 위치가 틀려요. 서로.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테스팅하려는 서버 위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찾아봤던 여기 C 드라이브 톱캣 여기가 이제 운영 서버 위치고요. 이쪽에 안 들어가고요.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길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 이 학생들도 이니셜 만들었기 때문에 폴더가 저랑 똑같지 않아요. 중간부터는 똑같아요. 워크스페이스부터는 똑같겠죠? 근데 이니셜이 틀리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절대 위치에다가 잡아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세요. 파일 여기다 저장해 주세요. 라고 이제 서버 쪽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위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 위치를 구하는 메소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필요하다. 요거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짜서 이쪽에다 넣으셔야 합니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이제 실제 위치, 그리고 리얼 패스. 그냥 패스는 상대 위치로 사용을 하고요. 리얼 패스라고 쓴 거는 절대 위치. 이렇게 사용을 하고, 리얼 패스를 찾아달라. 리얼 패스 가려고 가로닫고. 이렇게 쓰시면, 그 다음에 여기 저장 위치에 해당되는 패스를 집어넣으면 리얼 패스를 찾아주는 처리가 됩니다.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세션, 그 다음에 리퀘스트까지 그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다른 거는 사양 코드고요.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컨텍스트를 받아다가 여기에다는 리얼 패스를 찾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작성해가지고 사용합시다. 이런 거를 이제 코드를 전부 다 짜기는 좀 그렇고, 짜기는 지금부터 이제 전부 다 짜가지고 이제 처리를 합시다. 이런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처리도 하셔야 되거든요. 중복된 데이터를 꺼낸 처리도. 그래서 카페 가보세요. 카페 갑니다. 로그인 하세요. 데이터가 안 나와요. 데이터 밑에 나와야 되는데. 화면만 보여주고. 자, 로그인 하시고요. 그 파일 찾는 거는 저희가 파일 util 엔터 해가지고 찾으세요. 검색. 파일 util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것만 나오네요. 이런 설마 검색이 안 됐네요. 네. 파일 유틸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제 거기에 보시면 그 파일 업로드를 위한 파일 유틸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보이시죠? 6788번 글입니다. 됐죠? 네. 짧은 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그 프로그램 짠 게 이쪽 보이시고요. 파일이 있는 점지 존재를 확인하는 게 있고, 중복을 여기 보면 파일 지우는 메소드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넣어서 이제 리얼 패스 잡아내는 거, 실제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정보는 리얼 패스 잡아내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서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요거 메소드 리무브 해가지고 이게 그 지우는 건데 그 실질적인 거는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메소드를 사용해서 쓰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있으시고 서버의 상대 주소를 절대 주소로 바꾸는 메소드 여기 있네요. 해가지고 여기 get real path 리얼 패스를 달라고 하면 이제 아까 전에 패스를 집어넣으면 파일에 패스를 집어넣으면 걔가 이제 실질적인 주소로 바꿔준다. 이런 것도 있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업로드 하는 게 있습니다. 서버에 올리는 거 그 업로드입니다. 업로드 가려고 갖고 해서 요거를 쓰시면 그냥 서버에 다 올라갑니다. 쉽죠? 되셨나요? 이거 쓸 때에 저희가 이제 자바가 그 자카르타에 있는 건지 서블릿 프로그램이 자바X에 서블릿에 있는 건지 보셔야 돼요. 얘는 자바X에 서블릿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소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세요. 그 보시고 지금 그 파일 util.jar 되어 있는 걸 일단 다운받으세요. 내 PC에 저장 다운받으시고요. 나중에 소스는 찬찬히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공부를 하시면 좋고 지금 이제 찬찬히 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폴더 한 개 열겠습니다. 폴더 열기 여시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얘 지금 자르 파일이긴 하지만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7집으로 열기 이거 가능하십니다. 여기 위치에 뭐 이렇게 압축 파일에 미리 보게 되어 있는데 org 여기 웹장에 util에 뭐 등등등 하고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올자 버서 7집으로 열기 뭐 압축 열기 이렇게 보시면 반대집으로 되어 있네요. 네. 열기 하시면 컷 밑에 웹장 밑에 util 밑에 파일 밑에 여기 자바 프로그램과 클래스 파일이 같이 있어요. 보이시죠? 패키지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컷 밑에 웹장 밑에 util 밑에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저희가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여기다 넣었죠. 이해되시겠죠? 만들어져 있고 거기 파일까지 만들어서요. 파일 폴더를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제가 압축하라 그럴 때 여기 이제 클래스 파일과 자르 파일을 같이 해놨어요. 자르 파일이기 때문에 그 자르 파일은 이제 라이브러리에 등록해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소스를 갖다가 그냥 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소스를 포함시켜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래스도 있고 자바도 있다. 됐죠? 예, 이 자바를 갖다가 쓸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갖다가 쓸 거고 폴더를 먼저 만듭니다. 이클립스에서 저희 폴더는 그러니까 여기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패키지 만들기 웹장의 util의 페이지까지는 있어요.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해주시고요. 패키지 만들자. 패키지가 어디냐? 패키지를 만들자. 소스 폴더 패키지 여기 있네요. 예. 정 가운데서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이거 페이지가 아니라 파일이죠. 파일. util의 파일입니다. 패키지가 파일. 엔터 치세요. 그래서 파일 패키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현재 비어 있습니다. 요거 만든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있지? 요거 보시면서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맨 끝에 여기 util까지는 컴점 웹장의 util의 파일 여기 있죠? 그래서 컴점 웹장의 util의 파일 여기까지 만든 거예요. 됐죠? 이러면 그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땡겨서 넣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땡겨서 여기다 넣자. 이렇게 그럼 여기다 풀려서 카피 파일 복사하자. 바로 안 되네요. 이런 제가 바로 될 줄 알았더니 바로 안 시켜서 딴 데다 복사 푼 다음에 갖다 넣을게요. 다른데 그냥 그 워크스페이스 다운로드에다가 풀어놓을게요. 다운로드 다운로드에다가 파일 업로드에 있는데 파일 util 좀 자르 내려왔는데요. 파일 util 좀 자르 여기 한개 자르죠. 자바가 아니고 여기다가 다운로드에다가 한개 풀어놓을게요. 이렇게 풀어놓으셔서 이게 뭐야? 파일 util 됐죠? 네. 편한 데다가 풀어놓으세요. 라이브러리나 이런데. 제가 이제 C 드라이브는 용량이 좀 많고 지금 D 드라이브 용량이 적어서 C 드라이브 쪽에다 풀어놨습니다. 다운로드가 C 드라이브라서. 됐죠?
이렇게 하시고 푼 다음에 저기 뭐야 7집은 닫았어요. UT를 땡겨서 패키지에다 놓으시면 얘가 이제 옮겨서 카피하자. 카피 파일 오케이 하시면 카피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다는 얘기는 패키지가 제대로 컴 밑에 웹장 밑에 유틸의 파일 패키지에 제대로 들어왔다. 다른 라이브러리도 기본 라이브러리를 썼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는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여기 뭐가 있는지는 보세요. 파일이 존재하는지 체크하는 메소드가 있구나. 이그지스트.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파일 객체, 원래는 파일 객체를 넣어야 되는데 얘를 스트링 객체로 넣어도 처리될 수 있도록 to 파일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파일 객체로 만든 다음에 존재하냐고 물어보고 있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파일 객체를 넣어도 되고 스트링 객체를 넣어도 이제 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삭제하는 거 나옵니다. 파일 지우기, 삭제. 파일 만든 다음에 델리트 누르면 델리트로 처리를 하면 삭제가 됩니다. 저희가 이거 필요하죠? 삭제 처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필요해서 파일 객체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파일 객체로 만드는 이것도 그냥 스트링으로 넣으면 지워지게 만들 걸. 안 만들었어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또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 객체로 만들자. 이게 to 해가지고 파일 네임을 갖다가 스트링으로 만들고 델리트 가로 갖고 하시면 바로 삭제가 되도록 만드는 게 좋겠죠? 안 만들어져 있고요. 리무브 있네요. 리무브. 삭제하자. 리무브는 스트링으로 넣어서 리무브를 쓰면 스트링을 넣어가지고 지울 수 있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블루엔 타입이니까 지워지면 true, 안 지워지면 false. 이해되시죠? 그래서 리무브를 사용해라. 리무브. 파일 네임 리무브. 지우는 거. 사용하세요. 쭉 내려갑니다. 리얼 패스 나오는 거 나오고요. 리얼 패스. no duplicate라고 하는데 duplicate 쌍둥이입니다. 파일이 중복되면 어떻게 하지? 그걸 처리하는 메소드다. 이해되시겠죠? 중복이 되는 경우에 요거를 이제 중복이 되는 거 얘를 호출해서 파일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1, 2, 3, 4 카운트를 붙입니다. 카운트를 0부터 시작해서 얘가 이제 중복이 되면 1씩 증가시키면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빠져나와서 카운트를 받아낸 다음에 1, 2, 3, 4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myphoto.jpg 이걸 한번 올렸어요. 근데 다른 분이 또 myphoto.jpg라고 올렸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덮어쓰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뒤에다가 1 붙이자. 1 그렇게 처리한 게 이겁니다.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붙이자. 파일 네임에다 붙입니다. 확장지에다 안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파일 네임 뒤에다가 플러스 카운트를 붙여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놨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중복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파일을 올릴 때, 실제로 파일 서버를 올릴 때 이걸 이용해서 올리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파일 업로드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스태틱입니다. 스태틱. 스태틱. 그래서 파일 업로드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태틱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이 뭐죠? 파일 유틸이죠. 파일 유틸 점 업로드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장하려는 위치, 상대적인 위치 집어넣으면 절대 위치 찾아서 만들어줍니다. get 리얼 패스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만들어주고요. 멀티파트 파일이 리퀘스트에 담겨져 있는 바이트 단위의 파일입니다. 바이트 단위의 파일 아시겠죠? 걔를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 이건 받으시면 됩니다. 멀티파트 파일로 타입이 멀티파트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받으셔서 처리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가 필요합니다. 리퀘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파일 얘가 절대 위치를 잡으려고 한다면 제가 리퀘스트에서부터 절대 위치를 잡으려고 이렇게 상대 위치를 집어넣었을 때 할 때 리퀘스트가 필요해요. 리퀘스트에서부터 이제 컨텍스트 꺼내 가지고 여기 리얼 패스에 보시면 리퀘스트에서부터 컨텍스트, 서블릿 컨텍스트를 꺼내가지고 얘가 어플리케이션 쪽입니다. get 리얼 패스를 사용하시면 얘가 이제 실질적인 저장 위치를 잡아준다. 되셨나요? 요걸 사용하실 거고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써야 될 우리 프로그램 메소드 처리는 요겁니다. 업로드하면 얘가 이게 파일이 중복이 되나 안 되나도 체크해 줍니다. 체크해주고 그래서 여기 no duplicate 해서 중복을 제거한 다음에 중복이 안 되는 파일명을 만들어서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저장해서 쓰시는 게 이겁니다. multipart.transfer2 하면 얘가 저장 위치에다 저장이 됩니다. 요 한 줄 쓰려고 이제 앞에 있는 게 필요한데요. 전부 다.
아시겠죠? 이거 필요한데 그래서 요걸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더 위치와 파일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파일네임이 파일 풀네임을 여기 폴더 위치와 슬래시까지 붙여서 파일명을 리턴해 줍니다. 얘가 DB에 저장되는 정보입니다. DB에 저장되는 정보. 이해되시겠죠? 얘를 받아가지고 DB의 파일네임으로 세팅한 다음에 그 부여객체의 파일네임으로 세팅한 다음에 넘겨주면 얘가 이제 DB 처리할 때는 그냥 텍스트만, 문자열만 처리하게 되는 거죠. 바이트 단위 파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하도록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부터 이제 요거를 사용해서 파일 유틸을 사용해서 코드를 짤 건데요. 컨트롤러부터 이제 보시면 지금 라이트 폼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라이트 폼 쪽으로 가는 거 여기 있습니다. 라이트 폼 쪽으로 갑시다 할 때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고 그냥 라이트 하는 이제 항목에만 JSP 쪽에만 잘 하면 JSP 쪽에 가서 코드를 잘 짜면 되죠. 바꿔서.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데이터 받을 건 없습니다. 받을 건 없고요.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퍼페이지 넘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퍼페이지 넘 등록한 다음에 퍼페이지 넘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퍼페이지 넘에 해당되는 것을 검색 뒤에 퍼페이지 넘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좀 바꿔서 화면에 뿌릴 때에 그렇게 뿌렸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퍼페이지 넘을 받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폼에다가 인티자고요. 이제 여기다가 퍼페이지 넘 이렇게 해서 되시고요. 지금 라이트에 해당되는 건데 퍼페이지 넘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골뱅이 파람 파라메터 파람이라는 오노테이션 파람 밸류 파람 오노테이션 맞나? 그때 썼을 때 파람이었었나요? 기억이 안 나지? 예, 리퀘스트 파람이죠. 리퀘스트 파람 이런 걸 이용해서 디폴트를 이용하시면 디폴트 밸류 이용하시면 지금 한 페이지에 보여줄 게 몇 개죠? 8이죠. 8입니다. 문자열로 8입니다. 문자열 8 이렇게 받으시면 얘 퍼페이지 넘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시겠죠? 들어와야 하는데 걔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몇 개를 가져오게 하자? 8개 가져오게 하자. 퍼페이지 넘을 8로 세팅하자.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이렇게 쓰면 오류가 안 나고요. 이렇게 안 쓰면 퍼페이지 넘을 반드시 넣어줘야 오류가 안 납니다. 예, 퍼페이지 넘을 반드시 안 넣어주면 오류가 납니다. 예, 기본형 변수죠. 그러니까 파즈 int를 시도하죠. 하다 보니까 얘가 데이터가 안 넘어오면 오류가 난다. 근데 데이터가 안 넘어와도 오류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요겁니다. 리퀘스트 파람 해가지고 디폴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기본으로 8로 세팅한다. 되시겠죠? 바로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JSP 갑니다. JSP도 이미지 폴더 밑에 이미지 폴더 밑에 라이트 폼 뭐 되게 그 패턴이 아주 똑같죠? 그러면 여기 이미지 폴더 안에 라이트 폼 좀 JSP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현재 복사부처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존재해요. 대신에 보드에 해당되는 게 존재합니다. 보드에 해당되는 게 이해되시겠죠? 그럼 저희 걸로 이제 바꾸셔야 돼요. 저희 걸로 바꿔서 쓰는데 라이트 할 때, 글 등록할 때 저희가 뭘 하기로 했냐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석 설계한 게 좀 필요한데 어제 이제 그래서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예, 이렇게 저장을 해놨고 썼고요. 그 이미지 등록을 할 때 등록하려면 이미지와 제목과 내용 아이디가 필요하다. 근데 이 아이디는 로그인 정보입니다. 아이디가 로그인 정보에서부터 가져오는 걸로 짜셔야 돼요. 근데 현재 로그인을 구현을 안 해놨어요. 아시겠죠? 구현을 안 해놨기 때문에 로그인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드 코딩 한다. 그냥 VX에다가 내가 아이디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현재 아이디가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테스트 하고 어드민밖에 없어요. 어드민 네, 오로 하드 코딩해서 작업을 하자. 선생님 회원관리 쪽에서 개발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저걸 못해요. 등록을 하는데 아이디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이디 가져오는 프로그램 있어요. 이해되시죠? 선생님 제가 저거를 코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빨리 하도록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가 족쳐야지. PM한테 얘기해. PM. 자, PM. 근데 하드 코딩하면 돼. 이렇게.
예. 제가 로그인 처리를 안 하고 하더라도 그냥 하드코딩해서 부여객체도 몰라요? 테스트나 어드민 둘 중에 하나예요. 멤버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회원 관리하는 사람이 데이터를 다른 걸 놓고 F4 눌러버렸네? 그러면 테스트하고 어드민 입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멤버 탭을 다시 뒤져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도 안 하고 F4키 눌러가지고 정보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다 이제 꽈당됩니다. 꽈당.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멤버 테이블에 있는 것만 멤버 테이블에 존재해야 된다. 존재해야만 한다. 되시겠죠? 이런 거를 이제 쓰셔야 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거 그러면 입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뭐만 받으면 돼요? 요 세 개. 이미지, 그 다음에 제목, 내용만 받으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 요구사항 정의서 이렇게 만들 때 그 잘 기록을 하고 화면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화면 만들고 이게 대충 이렇게 우리가 만들 때 이런 화면에 맞춰서 그럼 이제 뭐뭐를 받아야 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논문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라이트 폼으로 갑시다. 이제 갑니다. 그럼 JSP 쪽으로 가죠. JSP. 이미지 폴더에 그 라이트 폼.jsp 가시고요. 일반 게시판 글 등록이 아니라 이미지 등록입니다. 저희가 이미지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제목에도 이제 이미지 등록을 한다고 잘 써주세요. 이미지 등록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됐지요? 네. 이미지 등록을 하려면 이미지 등록인 경우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폼 태그나 이거 땅을 만들고 경우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반드시 1번 포스트 방식이 된다. 포스트 방식. 그다음에 2번 ENC 타입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ENC 타입을 멀티파트 / 폼 데이터. 그 멀티파트니까 두 분류로 이용해서 그 텍스트 데이터와 그 다음에 바이트 데이터가 같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ENC 타입을 지정해야 됩니다. 지정해서 넘겨야 한다. 이게 안 되면 포스트 방식에서 실어서 넘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담겨서 넘어가기 때문에 파일이 넘어지질 않습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이제 메소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는 포스트로 지정되어 있죠. 1번은 해결됐습니다. 아시겠죠? 2번이 해결 안 됐습니다. 2번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ENC 타입을 지정한다. 속성 중에서 EN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ENC 타입이라고 보이세요. 됐죠? 타입. 원래는 어플리케이션 /x 폼 URL 엔코디드 이게 이제 기본형 타입이에요. 기본형 보여주고 있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도 얘가 다른 걸 보여주면 괜찮은데 다른 걸 안 보여줘요. 아시겠죠? 안타깝게도 다른 걸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멀티파트 / 폼 다시 데이터. 다행히 그렇게 길지 않고 내용이 확 들어와요. 그죠? 되시겠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에 정의를 해서 이제 보시면 파일 업로드의 내용을 이제 구글링 하거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HTML에서 사용하는 게 ENC 타입을 지정해라. 그래서 ENC 타입 이렇게 해서 멀티파트 / 폼 데이터 바로 나오죠. 네. 이렇게 이게 뭐예요? 라면서 이렇게 왜 붙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안 붙으면 의미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궁금한 사람이 많죠? 많고 틀린 사람도 많아요. 파일 업로드 안 되고 막 이러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막 거기다 왜 안 될까요? 이러면서 막 하면 고수들이 알려줍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폼 태그에 그 이미지 등록인 경우 폼 태그 안에 FRM 폼 태그에 이제 작성을 해야 될 거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풋 태그
첫 번째는 인풋 태그를 작성해서 파일을 받는데, 인풋 태그에다가는 저희가 이제 그 파일 속성, 타입을 파일로 지정하셔야 돼요. 타입 이꼬르 파일로 지정. 이렇게. 다른 타입은 안 되고 파일만 됩니다. 텍스트 이런 거 안 되세요. 파일만 해가지고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되시겠죠? 네,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그럼 이제 퍼페이지 넘으면 히드로 넘기자. 이거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저희가 되시겠죠? 히드로 넘기면 그 히드로 넘겼을 때 URL 뒤에 붙는 걸 바로 여기다가 세팅하기 때문에 저 컨트롤러에서 이게 필요 없어요. 리퀘스트 밸류 이런 거 이제 쓰는 게 필요 없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JSP에서 해결했거나 보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얘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라이트 폼에서 그 파람으로 넘어오는 거, URL에서 팔아오는 걸 바로 집어가지고 여기다 세팅 해버렸구나.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파라미터로 안 봐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이제 데이터 보겠습니다. 제목, 이거 있어야 되죠? 타이틀. 저희가 부여객체에도 제목이라고 써야 돼요. 이미지에다가. 됐죠? 그래서 이미지 부여에다 보시면 부여객체와 프로퍼티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미지 부여가 지금 안 맞췄어요. 맞췄어요. 이렇게 수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요 프로퍼티 이름과 타이틀 있죠? 요 타이틀과 네임을 맞춰야 합니다. 네임. 여기 이제 아이디 말고요. 아이디는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아이디 여기요. 네임을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해되시겠죠? 넘어가서 사용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그 내용도 해야 되죠. 컨텐트 있습니다. 내용도 셀렉트 태그, 텍스트 에러 태그에다가 여기 이제 컨텐트. 요 아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임이 중요하다. 네임이랑 맞춰야 한다. 잘 맞췄죠? 네, 이렇게 잘 맞춰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작성자가 아니라 이제 파일이에요. 파일. 작성자가 아닙니다. 이게 파일입니다. 파일. 저희가 쓰는 거는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이니까 저희가 이제 이미지 뭐 이렇게 이미지를 올리도록 만들고, 포에서 쓸 때 여기 이미지 파일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디도 이미지 파일이라고 쓰고요. 이미지 파일이라고 써주세요. 네, 네임도 이미지 파일이라고 써주세요. 이미지 파일. 선생님 맞춰야 한다며요. 여기는 파일 네임이고 여기는 이미지 파일이네요. 이해되시겠죠? 네, 여기에 있는 이미지 파일과 여기에 있는 이미지 파일과 파일 네임은 같은 걸까요? 틀린 건가요? 이미지 파일과 요거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얘는 이제 바이트 단위로 넘어갈 거고요. 바이트 단위. 아시겠죠? 네? 여기서 이름을 꺼내서 이쪽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얘는 이제 캐릭터 단위입니다. 그 스트링이죠. 스트링. 우리가 자바에서 볼 때는 여기 스트링입니다. 여기 스트링으로 되어 있죠? 스트링. 얘는 바이트. 되셨나요? 그 중에 이름만 꺼내서 여기다 저장한다. 이름만 꺼내서. 받는 게 틀려요. 그래서 얘는 이미지 파일로 받는 걸 따로 만드셔야 돼요. 따로 만들어서 쓴다. 이해되시죠? 네, 따로 만들어서 파일 네임만 꺼내가지고 여기다 따로 저장을 해서 넘겨서 처리를 한다. 되시겠죠? 예,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파일로 넘어가는구나. 받을 때 그 요 파일 네임으로 쓰시면 안 된다. 이거를 이게 맞차고 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맞추면 안 돼요. 이거 맞추시면 안 되고 이름만 꺼내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해야 돼요. 파일 서버에서 얘를 가져다가 서버에 저장을 하고, 서버에 저장하면 어디 서버에 무슨 이름으로 저장했다 하는 파일 네임이 나오죠. 파일 네임을 여기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입시 정보와 파일 네임을 여기다 저장을 해야 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얘는 바이트 단위의 파일 객체인데 얘를 어떻게 선언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 패스워드는 필요 없습니다. 패스워드는 필요 없으니까 본인이 로그인 해가지고 저희가 아이디는 다 강제적으로 세팅할 거라서. 그 다음에 여기 등록, 새로 입력, 취소.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이 돼 있어야 되고요. 됐죠? 예, 작성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받는 거는 3개. 한 개는 제목,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이미지. 됐죠? 이미지. 그 이미지는 뭐 해야 된다? 타입이 파일이어야 된다. 파일로 작성을 해야 얘는 된다. 파일로 작성을 해서 써주세요. 1번 폼 태그에서 요겁니다.
1번 폼 태그에서 그 태그에다가 포스트 방식 ENC 타입 지정 이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여기 3번 세 번째는 그 input 태그 쓸 때 타입을 파일로 써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타입을 파일로 써가지고 써주세요. 그래서 여기 맨 끝에 파일 부분, 자, 폼 태그, 이미지 등록인 경우입니다. 등록인 경우, 폼 태그에서는 포스트 방식, 그 다음에 ENC 타입 지정하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지금 인풋 태그 보고 계시는 거죠? 인풋 태그에서는 타입 이꼬로 파일로 써야 합니다. 파일로 작성해서 쓰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div 작성되어 있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폼 태그고 그 타입 요거는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는 걸로 받을 거예요. 바이트 단위입니다. 그래서 부여객체에 있는 요거랑 틀려요. 프로퍼티 이름이랑 맞히지 않은 거는, 얘는 데이터는 바이트, 얘는 스트링, 얘는 캐릭터 배열인 거죠. 얘는 바이트 단위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틀려요, 내용이. 그래서 서버에다가 파일은 서버에 저장하고 이름만 받아가지고 파일 네임으로 세팅한다. 자,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어디로 와요? 어디로? 여기 뒤에 보니까, 위에 보니까 폼 태그, 에 보면 라이트 점 들어가세요 이렇게 나오죠. 데이터를 싣고 라이트 점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라이트 점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